시사의 창에서는 취임 1년을 맞은 전창곤 여수시 의장과의 대담 진행합니다. 지난 1년 평가와 함께 여수시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수시가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의회 사무국장 인선을 두고 시의회와 시정부 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데요. 의장님께서 사무국장 인사철회까지 촉구하신 걸로 아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예, 하반기 의회 사무국장으로 A 국장을 저희들은 추천을 했는데 추천한 인사를 발령을 보내지 않고 다른 국장님을 의회로 사무국장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님과 저와 좀 갈등이 있는 형국인데요. 예. 지방자치법에는 이렇게 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 91조 2항에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의장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오시는 사무 직원들에 대해서 의장이 추천권을 가지고 있고 그 추천에 의해서 시장님이 인사를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으로 돼 있어 왔거든요. 올해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수시 이 역사상 사무국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적은 없었고요. 예. 전국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사무국장 인사와 관련해서 의장의 추천권을 무시하고 시장이 자신의 입맛에 따라서 사무국장을 임명한 사례는 드물다,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저는 한 달 정도 의회 사무국장으로 어떤 분이 오시는 것이 좋을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 국장께서 제가 추천한 모 국장님은 의회 사무국에 3년 정도 근무한 경력도 있으시고 또 법학과 출신이라서 법에 또 해박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의회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거든요. 예. 조직이 또 확대가 되고 또 의장에게 또 의회 사무 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부여가 되고 또 정책 지원 전문 인력도 이렇게 보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변화를 지금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 사무국을 제대로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적합한 인사가 제가 추천한 그 국장이 좀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장님께 이제 추천을 했는데 저희가 추천하지 않은 전혀 의회 근무한 경력도 없으신 그런 분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셔서 저희 몹시 당황스럽고 시장님께서 너무 좀 오만하고 독선적이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우리 의장단 의원님들이 한 9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께 제가 다 여쭤봤습니다. 어떤 분이 오시는 것이 우리 의회로서 좀 좋을 것인가, 제대로 사무국장으로서 역할을 하실 것인지 이제 의사를 물었을 때 그분이 다수 또 이렇게 합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고 그다음에 또 사무국 직원들이 32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께도 제가 좀 다수 직원들한테 여쭤봤을 때도 그분들도 그 국장을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여론을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시장님께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반영되지 않아서 그건 좀 많이 좀 난감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강력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분이 사무국장에 임명이 될 줄은 전혀 예상을 못 하셨나요? 그렇죠. 그동안에 그런 사례가 없었고, 의회의 어떤 그런 추천 권한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에 역대 시장님들께서는 시의회 또 의장의 어떤 추천 권한을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었고,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도 의회에서 추천한 분을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보내주실 줄 알았죠. 예. 이에 대해 시정부에서는 시정의 연속성을 위해 6개월 미만 근무 국소단장은 전보 발령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오고 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셨어요. 네네.
뭐 시 정부에는 2,300여 그 공직자가 계시는데 그 중에는 뭐 4급이신 국소단장님들도 계시고 그 이하 또 9급까지 많은 직원들이 계시는데 업무의 연속성이 5급 4급의 국소단장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나머지 5급 이하 직원들에게도 업무의 연속성은 어떻게 보면은 원칙이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건데 이번 7월 인사에서 5명이나 되는 5급 사무관들이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자리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거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으로써 좀 더 분노를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의장님께서는 사무국장 인사 철회를 요청하고 계신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제 이렇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그 동안에도 여러 번 시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우리 전 시민께 지급했던 긴급 재난지원금 사태와 관련해서도 시의회와 심의 이결권이 있는 시의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전 시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25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한 사례도 있었고요. 또 만흥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도 시의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시가 개발하기로 한 사업을 또 LH 토지주택공사에서 개발하게끔 이렇게 결정한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도 다 의회와 상의 없이 결정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양보하지 않을 그런 생각입니다. 예, 다른 주제로 넘어와서 이 문제도 쟁점인데요. 바로 시청 별관 증축 문제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결국에 방향이 잡혔죠? 예, 의회 의원님들이 이렇게 안건으로 제출해서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예. 이제 그 시기와 방법, 또 표본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여론조사 기간은 한 군데서 할 것이냐, 두 군데서 할 것이냐. 여론조사라는 것이 그 문구 하나에 따라서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에 따라서 결과가 천지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어서 조만간에 좀 해볼 생각입니다. 이 별관 증축 문제로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시의회와 시정부의 갈등을 지켜보는 시민의 마음도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현재는 지금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 서민들은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될지 굉장히 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청 건물을 짓는다고 500억이라는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옳지 않다. 이게 이제 코로나가 극복이 되고 우리 시민들의 삶이 좀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이 됐을 때, 좀 여유가 있을 때 이 별관 증축이라든지 또 통합 청사라든지 이런 안건에 대해 가지고 대시민들이 좀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신중하게 좀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런 5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별관을 증축하기보다는 지금은 시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돈을 제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인근에 지금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광양시에서 25만 원 시민들께 지급한다고 하는 그 내용을 좀 들었는데요. 굉장히 부럽고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제1의 도시라고 여수시가 이렇게 자랑을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뒤따라가는 어떤 좀 처져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는데 늦었지만 우리 광양시처럼 우리 여수 시민들께도 우리 시가 나서서 재난지원금을 좀 지급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 경제에도 좀 이렇게 좀 주름살이 좀 펴지고 또 생계에도 좀 도움이 되고 조그마한 또 위로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의장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별관 증축 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러면 혹시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광역 도시들도 지금 그 메가시티 형태로 가야 된다. 전라남도와 광주가 함께 통합해야 된다. 또 부산과 경남, 부울경이 좀 통합해서 메가시티로 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수도권에 좀 대응해서 지방이 살아남을 거 아니냐.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여수, 순천, 광양도 언젠가는 또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여론도 또 나올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들을 좀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청사 별관 증축 문제 외에도 다른 현안들도 있을 텐데 일각에서는 청사 별관 증축 문제 탓에 다른 현안들이 밀려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보시는 현재 여수의 주요 현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인구 유출 문제죠. 인구가 매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4월 달에는 231명 예. 이 여수시를 빠져나갔고 5월에는 614명 또 6월에는 518분이나 이렇게 여수시를 떠났습니다. 그만큼 여수에서는 좀 희망을 찾기 힘들다. 그런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께 여쭤본 결과가 있습니다. 왜 여수를 떠나십니까? 직접 이렇게. 여쭤봤습니까? 아니요, 제가 여쭤본 건 아니고 예. 시에서 이제 그분들께 여론을 조사를 했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일자리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서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가시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지금 아파트 값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교육 문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교통 문제라든지 또 만흥 위생 매립장이 지금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 그래서 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해상 케이블카 기부금 미납 문제, 기부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도 내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 또 신대륙으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그 해결책으로 일촌 택지 개발을 갖다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관심도 없으신 문제. 또 국가산단 뭐 대기 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이 지금 2년을 넘어가도록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 또 여수시청 청사 내에 지금 800여 일 가까이 농성 중인 또 수산물 특화시장 상인들 문제도 있고 또 이제 뭐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또 기후 위기에 또 대응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또 여수시가 지금 23년에 유치하려고 하는 COP28 유치도 해야 되고 또 최근에 6월 29일 날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 후속 조치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제주도 같이 제주 뭐 4.3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또 평화재단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평화기념관도 또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수시가 지금 3년 동안 별관 신축 문제 이 하나 가지고 시민들이 갈등하고 또 정치권 또 단체들 이렇게 많이 갈등을 해왔습니다. 근데 정작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더 시급한 문제들이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거기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매몰되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좀 이제는 앞으로 좀 그 문제는 좀 제껴두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우리 시민들의 민생을 좀 더 챙겨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양한 주요 현안들 짚어봤고요. 어느새 취임 1년을 맞으셨어요. 이 여수시 의회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2010년도에 의원으로 이렇게 입성을 해서 지금 11년째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 10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 그 우리 의원님들의 평균 연령이 그때는 65세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제 나이와 똑같은 55세입니다. 많이 젊어지죠. 그만큼 이
시의원님들의 이 연령이 낮아지면서 30대의 어떤 그 젊은 의원님들도 지금 입성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세대의 어떤 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그분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대거 입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의회 수준이 좀 많이 향상이 됐다. 그런 말씀드리고 지금 6대 의회와 지금 7대 의회를 비교를 한다면 좀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굉장히 좀 성장을 했다. 6대 의회에 비해서 조례 발의 건수라든지 또 시정 질문 또 10분 발언 건수가 2배 정도는 늘었고요. 또 각종 특위 활동, 여순 특위라든지 또 COP 28 유치 특위, 또 공공기관 유치 특위 이런 특위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 또 7개의 연구 단체를 결성을 해서 공부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상을 지금 정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청소년 의회, 여수시 청소년 의회를 지금 발족식을 했습니다. 발족식을 하고 또 최근에는 또 그 상임위 의장단도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청소년 의회가 지금 활동에 들어가게 될 건데요. 이제 기간이 좀 짧은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3개월 정도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이 의원으로서 우리 의원으로 26시 의회가 지금 현역 의원들이 26분 계시거든요. 같은 동수인 26분의 우리 청소년 의원님들이 앞으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성과가 있었고 최근에 이제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에도 여수시 의회가 좀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위, 여순 특위를 오랫동안 가동하면서 국회도 좀 문턱이 달아지도록 이렇게 다니면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었고요. 또 우리보다 20년 먼저 특별법이 제정된 제주특별시 특별자치도 그쪽에 가서 어떻게 재단이 이렇게 설립이 되고 4.3 특별법이 통과됐는지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 여수시의회도 여수사건 특별법이 통과되는 데 있어가지고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정말 여러 성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여수시 청소년의회가 눈에 띕니다. 예. 이 최근 청소년 의원들이 아까 26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원 구성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0일이었죠. 저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의장 선출, 부의장 선출, 또 3개 상임위원장님들 정견 발표하고 또 투표하는 과정, 그리고 마무리 또 당선된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포부까지 듣는 그런 시간까지 같이 하고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훈련장이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지방자치의 꽃은 지방의회거든요. 지방의회의 또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또 좀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또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해서 당신들끼리 청소년 의원들끼리 이렇게 수기하고 토론하는 과정 그런 것들을 거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그 이해도 또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진로 체험 나중에 또 이분들이 큰 꿈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계기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나중에 나도 시의원도 되고 또 도의원도 되고 국회의원, 시장도 돼 보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는 그런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올해는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상당히 의미 깊고 중요한 해고요. 또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보다 강화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방자치법이 작년 12월 달에 32년 만에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크게 이제 2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에 그 인사권, 의회 사무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시장님께 있었고, 그 이제 시의회 의장은 관리 감독권만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직원들이 의회에서 근무를 하시면서도 시장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다시 이제 1년이나 2년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몸은 의회에 있지만 일정 부분 또 마음은 또 시장님께 가 있는 그런 좀 불편한 어떤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인사권을 오롯이 이제 시의장에게 이렇게 부여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일은 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시의원 정수의 절반까지 이렇게 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보좌 인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13분 정도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이렇게 보강이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 의정 활동 하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의장님의 향후 행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여수시장 출마인데 뜻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제 삼선 의원을 하고 만약에 의장이 된다면 시의원에는 불출마하겠다. 이제 그렇게 공약을 냈고요. 또 운이 좋게 의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킨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의원으로 갈 거냐, 시장으로 갈 거냐 이렇게 많이들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시장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이대로는 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기회가 된다면 좀 시장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해보고 싶다. 그거는 이제 뭐 시민들께서 나중에 판단을 해주실 문제고요. 지금 시의회 의장이 된 지 1년 정도 됐는데 의회 의장실로 이제 많은 분들 시민들께서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크고 작은 현안 문제들을 가지고 찾아오시는데 많은 분들께서 시장님께서 만나주시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이게 소통이 기본인데 뭐 공감까지는 뭐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소통이 안 되면 시민들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런 것들도 좀 해결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생 먹고 사는 게 지금 가장 큰 가치인데 그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굉장히 시민들이 힘들어서 지금 매달 뭐 500~600명씩 여수시를 떠나고 있는 이 현실 이런 것도 좀 이제는 희망이 없는 도시에서 앞으로 좀 이렇게 여수로 다시 돌아오는 희망이 있는 도시로 좀 만들어볼 그런 또 좀 생각도 있고요. 어쨌든 리더들은 굉장히 좀 독재적인 리더십보다는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 또 수직적인 어떤 조직보다는 수평적인 어떤 사고, 수직적인 리더십, 수평적인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가 지금 시대에는 필요하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하고요. 어찌됐든 지금 여수시에는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의 어떤 해결자로서 조정자로서 또 시민 통합을 위해서 열심히 좀 일해 보고 싶습니다. 예. 시간이 약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여수 시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드시죠? 1년 반 정도 되는 이런 이 세월 동안 여러모로 참 힘들고 어렵게 심리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 어려우신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금 뭐 남은 임기 1년 동안 여수시 의회 의장으로서 오직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구현하고 또 뭔가 또 늘 변화하는 일신우일신하는 여수시 의회가 돼서 또 시민들께 좀 희망을 좀 드릴 수 있는 그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